승률 100%, 15연승이라는 대기록과 함께 영원히 패더급을 지배할 것 같았던 볼카노프스키조차 박살내버린 20대 격투 천재 일리아 토푸리아. UFC 패더급의 세대교체를 알린 바로 그 파이터이죠. 사실 격투기 오래 보신 분들께선 이미 많이 봐오셨을 겁니다. 그동안 상대방을 조롱하며 날카로운 타격으로 쓰러뜨린 투신 앤더슨 실바, 여성 격투기를 메이저로 끌어올린 안바의 여신 론다 로지, 그리고 상대방을 부셔버릴 것 같은 파워풀한 타격과 압박감을 자랑하는 폭근 조제 알도 등 도저히 패배가 그려지지 않던 극강의 챔피언이 또 다른 강자에게 무너지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이 상향 평준화됨에 따라 갈수록 이변이 속출되고 있는데요. 최근 1년 사이 아데사냐를 비롯한 수많은 장기 집권 챔피언들이 사라져갔지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적어도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만큼은 절대로 지지 않을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런 무결점의 챔피언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박살나버렸습니다. 바로 격투기 불모지에 가까운 스페인에서 날아온 신이에게 말이죠. 그 주인공은 15승 무패의 일리아 토푸리아. 현장에 직관 갔던 정찬성 선수도 그의 화력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과연 이 선수의 정체는 무엇일지 오늘은 일리아 토푸리아의 파격적인 행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차도르입니다. 반갑습니다. 1997년 독일에서 태어난 일리아 토푸리아는 7살 때 부모님의 나라인 조지아로 이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신과 신체적인 강함을 추구했던 그는 친형 알렉산드레와 함께 그레코로만 레슬링을 시작하고 투기 종목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드러내는데요. 15살 때부터 스페인의 알리칸테에서 살게 된 그는 클레멘트 클럽이라는 체육관에서 MMA를 배우게 되고 2015년 18세의 나이에 형과 함께 프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당시 스페인은 전국에 MMA 체육관이 2군데밖에 없을 만큼 격투기 인프라가 열악했고 인식마저 좋지 않았죠. 사실 스페인을 넘어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MM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종합격투기를 스포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2020년이 돼서야 MMA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스페인의 경우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대중들이 UFC의 존재조차 모를 만큼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코치들과 가족 같은 유대감을 쌓으며 기량을 갈고 닦은 토푸리아. 데뷔전에서 친형과 동반 승리를 기록한 그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는데요. 폭발적인 저공 태클을 바탕으로 3경기 연속 서브미션 승리를 따낸 다음 중소단체 패더급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무서운 신예가 출몰했음을 알립니다. 그렇게 스페인에서 전승을 기록하고 국제 무대에서 싸우게 된 토푸리아. 더 이상 레슬링 일변도가 아닌 싸움 영역을 넓힌 그는 한층 다듬어진 스탠스와 스피드를 살린 복싱으로 완전히 달라진 타격 스킬을 과시, 특히 피니시에 집착하는 호전적인 운영으로 8승 1패의 상대를 찍어 눌러버립니다. 불과 직전 경기만 하더라도 타격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1년 6개월 만에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난 토푸리아. 그는 타격에서 그래플링으로 넘어가는 MMA 스타일보다는 모든 영역에 강한 올라운더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주특기인 초크를 잡아내면서 5경기 연속 서브미션 승리에 성공하죠. 그리고 이 시기 형과 함께 조지아 최초로 주짓수 검은띠로 승급한 토푸리아는 케이지 워리어스에서 벤텀급 타이틀전을 치르는데요. 비록 개최에 실패하는 바람에 챔피언 벨트는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도 너무나 멋진 서브미션 승리를 거둡니다. 그 뒤 스탠딩에서 일방적으로 압살한 뒤 그라운드로 넘어가는 패턴으로 7경기 연속 서브미션으로 승리한 토푸리아. 그는 다음 경기에서 장신의 그래플러를 상대하고 빠지는 방향에다 라이트를 터뜨리면서 커리어 최초로 KO를 기록합니다. 이때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22살. 8연승을 거두는 동안 1라운드를 넘긴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살벌한 포스를 뿜어내던 토푸리아는 2020년 최승우 선수를 대체하여 유서프 잘라를 상대합니다. 그리하여 프로 생활 6년차의 UFC 무대를 밟게 된 토푸리아. 무려 16cm의 리치 차이를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인 가운데 강속불을 뿌리듯 라이트를 던짐으로써 압박하는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보통 UFC 파이터의 경우 이안 게리처럼 신체 조건이 월등하거나 GSP처럼 개념에서 앞서기도 하고 함자트 치마예프처럼 특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괴물들 중에 괴물들이 모인 UFC인 만큼 요엘 로메로나 프란시스 은가누가 아니라면 운동 능력이 부각되는 선수는 솔직히 그리 많은 편은 아닌데요. 그러나 토프리아의 경우 유독 빠른 핸드스피드와 조시 에멧 못지않은 펀치력은 물론 그래플링 역시 엄청난 폭발력을 갖췄기 때문에 기술은 둘째치더라도 운동 능력만으로도 웬만한 선수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보퍼의 여파 때문인지 체력 문제가 나타났으나 시도하는 족족 테이크다운에 성공하며 판정 승리를 거머쥔 토프리아. 그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명장면을 만들어내는데 보통 MMA 시합에서는 연타보다는 단타, 바디샷보다는 빰 클린치가 쓰이기 마련이지만 마치 복싱 경기를 하듯 리드미컬한 연타와 바디샷을 쏟아낸 다음 타이밍과 공간을 창출한 뒤 묵직한 오른손을 선사합니다. 그렇게 단 2경기 만에 자신의 가치를 입증한 토프리아는 존재감을 한 방에 각인시킬 수 있는 최적의 상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태권도와 주짓수의 조합으로 8연승을 기록 중인 라이언 홀. 그는 2015년 TOF를 우승하며 UFC에 입성했으나 6년 동안 4경기밖에 뛰지 못한 비운의 선수입니다. 사실 지루하다는 이유로 데이나 화이트에게 찍힌 것도 있긴 하지만 도저히 파해법이 보이지 않아 UFC 선수들마저 그를 회피했다고 하죠. 약점인 타격전은 뒷중심 발차기로 극복하고 거리가 깨지면 그대로 드러눕거나 이마나리 롤을 시도하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스탠딩은 발차기가 거슬리고 레슬링으로 넘어가자니 가드 플레이가 기다리는 등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UFC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은 별개로 한편으로는 그 누구도 홀을 부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죠. 토프리아 역시 당황하는 듯 보였으나 해머링 한 방으로 라이언 홀의 승리 공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이 승리로 인지도가 급상승한 동시에 스페인 최초로 UFC 랭커로 등극한 토프리아. 다음 경기에서 라이트급으로 출전한 그는 키 185cm에 리치 196cm의 킥복서 자이 허버트를 상대하고 초반부터 헤드킥을 허용하면서 순간 정신이 풀릴 만큼 KO 직전까지 몰립니다. 그럼에도 불가사의한 회복력으로 끝끝내 버텨내는 토프리아는 고전하는 와중에도 전진을 멈추지 않는데요. 이에 하버트의 체력이 고갈되자 자신의 최대 장기인 케이지 커트에 돌입, 바디를 섞은 특유의 연타를 쏟아내면서 대역전승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명승부를 연출하며 신인들의 틈을 비집고 최선봉에 서게 된 토프리아. 이 시기 그는 패디 핀블렛과 싸우는 영상으로 화제에 오르게 되었으니 핀블렛이 조지아인들이 멍청해서 러시아에게 침공을 당했다는 트윗을 올리자 이에 벼르고 있던 토프리아가 분을 참지 못하고 달려든 것입니다. 한국에 빗대자면 일본이 왜 조선을 침략했는지 알겠다는 논조의 글이기에 역사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라면 솔직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핀블릭은 반성하는 기미 없이 끝까지 토프리아를 우롱했고 이에 토프리아는 핀블랙과의 경기를 강력하게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패더급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핀블랙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합을 앞두게 된 토프리아. 상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무패 행진을 기록 중인 브라이스 미첼. 보통 떠오르는 신예의 경우 컵스 완슨 같은 베테랑이나 닐 매그니 같은 전투력 측정기에게 주는 것이 UFC지만 무패 대 무패, 그것도 젊은 선수들끼리 붙였다는 것은 이 경기의 승자가 대대적인 푸시를 받게 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길목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 초반부터 살벌한 스윙이 적중하고 스탠딩에서는 압도적인 우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테이크다운 대비로 낮은 중심을 선택하자 이를 원거리 킥으로 노려줍니다. 파워샷을 넣기 위해 케이지 커트를 시도하지만 신장 차이를 살려 니킥으로 끊어주는 미첼. 그럼에도 꿋꿋하게 전진하는 토프리아. 맞불을 놓다가는 KO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머리 움직임으로 타개합니다. 그러나 킥거리가 깨지면서 자꾸만 무방비로 노출되는 미첼. 태클이 통하지 않는다면 리듬에 말릴 수밖에 없는데요. 타이밍이 나오지 않자 정면 승부를 걸어보지만 그 순간 벼락같은 라이트가 적중.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전에 정신없이 몰아치면서 전체 승리 중 반 이상을 서브미션으로 따낸 미첼에게 커리어 최초로 서브미션 패배를 안겨다줍니다.
이렇게 단신의 선수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킥에 대한 불안함을 제외하면 언제라도 끝장낼 수 있는 펀치력부터 상대의 스타일에 맞춘 뛰어난 전략성까지 최근 내 그 어떤 선수와 비교해도 막강한 실력을 보여준 토프리아. 그나마 약점을 찾아보자면 강력하게 때리기 위해 열린 가드를 쓰다 보니 심심찮게 큰 주먹을 맞았다는 것이죠. 이를 정신력과 맷집으로 극복해내지만 만약 하드펀처를 만난다면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토프리아는 패더급 내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조시 에멧을 만나는데요. 에멧이 슬러거 타입인 만큼 오랜만에 레슬링을 꺼내도 되는 상황이지만 타격전을 택한 토프리아는 가드를 굳게 잠근 채로 정면전을 벌입니다. 위로 흔든 다음 아래로 집어넣는 바디샷과 번개처럼 반응하는 백스텝 카운터, 압박으로 큰 주먹을 유도한 다음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노는 토프리아. 단순히 화력만 강한 게 아니라 상대의 움직임에 맞춰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고 MMA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연타를 쏟아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드펀처와 포켓에서 주먹 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회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발상인데요. 컨비네이션을 위해 반드시 깔아주는 모션과 잠시도 쉬지 않은 인앤아웃으로 무려 50대 40이라는 어마어마한 점수차를 만들어내면서 의심할 여지 없는 완봉 승리에 성공합니다. 이리하여 14승 무패 12피니시라는 살벌한 전적으로 패더급 랭킹 3위에 등극한 토프리아. 챔피언 볼카노프스키가 최근 내 모든 도전자를 정리함에 따라 타이틀샷은 토프리아에게도 주어지게 되었고, 오래전부터 볼카노프스키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던 토프리아는 챔피언이 눈앞에 서는 순간 샌드백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드시 1라운드에 끝장낼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토프리아는 과거 맥그리거가 조지 알도에게 그랬던 것처럼 기자회견 도중 챔피언 벨트를 빼앗아 가는데요. 물론 상대의 기를 죽이려는 의도는 행동이긴 합니다만 뭔가 여느 때와는 달리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프리아는 맥그리거가 13초 만에 알도를 쓰러뜨렸을 때처럼 충격적인 엔딩을 연출합니다. 압박감에 짓눌려 평소처럼 주먹을 내지 못했던 볼카노프스키는 이를 킥으로 무마하려 했으나 분명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박스 안으로 접근하는 순간 폭탄이 터진다는 것을 감지한 볼카노프스키는 원거리 킥으로 하나씩 풀어보지만 거리가 깨진다면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기어를 올린 토프리아가 거리를 가깝게 잡기 시작합니다. 밸런스를 잡기 전에 라이트를 터뜨리면서 링 위엔 영원한 강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리하여 조지 알도와 더불어 패더급 고트로 평가받던 극강의 챔피언을 잠재우고 UFC의 슈퍼스타로 등극한 토프리아. 그는 과거 최용만 선수가 대한민국에 격투기 붐을 일으켰듯이 MMA가 철저히 외면받던 스페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데요. 그는 축구가 아닌 다른 종목의 선수로서는 최초로 스페인의 최대 스포츠 일간지인 마르카의 표지 모델을 장식했으며, 이 경기가 스페인 시간으로 오전 6시에 중계됐음에도 스페인 국민의 절반이 새벽 6시에 일어났다는 기사가 발표될 만큼 엄청난 흥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지아에서도 국민적인 영웅으로 거듭난 토프리아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MMA의 미래를 예견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는데요. 그는 볼카노프스키의 패배는 한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는 자신을 필두로 MMA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토프리아의 발언은 꽤나 신빙성이 있습니다. MMA의 역사를 크게 나눈다면 호이스 그레이시가 1세대, 에밀리아넨코 효도르가 2세대,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가 3세대의 끝판왕 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리아 토프리아를 4세대로 가정했을 때 그래플링 기본기를 다진 다음 특정 분야를 깊게 파는 선수들이 출몰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3세대 파이터들이 MMA의 개념을 확립했다면 이제 전 영역을 마스터한 선수들이 신체 능력으로 승부하는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장기 집권이 끝날 경우 반드시 춘추 전국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과연 토프리아가 얼마나 챔피언 벨트를 지킬 수 있을지는 솔직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 UFC판에 어떤 재밌는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보며 오늘 방송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